안녕하세요. 5월 7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현재 시간은 12시 40분 정도 됐는데요. 미국 증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금요일 날도 2% 나스닥 종합지수 2% 상승한 상태로 좀 마감을 했고 추가적으로 0.6%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0.15% 상승 중에 있는데 확실히 좀 나스닥 지수가 좋다 보니까 이렇게 마감하거나 보합선으로 마감해도 우리나라 시장은 그래도 상승 출발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유럽 증시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좀 했고요. 상승하는 종목들 체크해 봤었을 때 일단 엔비디아 3% 상승 나와줬고 AMD 3% 금요일날 역시 기술주 중심으로 좀 상승이 좀 나왔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업종 좋아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테슬라도 1% 가까운 상승 나와주고 있네요. 자, 그리고 떨어지는 쪽은 애플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애플도 지금 현재,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등이 좀 나왔었는데, 추가적인 상승은 아직 나오진 않고 있네요. 행사가 좀 있긴 한데, 거기에서 어떤 AI 관련해서 새롭게 발표가 좀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7일날 발표한다라고 했으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8일이 좀 될 수도 있고 장 마감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일단 애플을 제외한 다른 기술주들은 양호한 흐름, 애플도 많이 빠지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 한번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다행히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4.498, 그래서 4.5를 좀 깼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이제 위쪽에서 좀 저항을 받고 좀 내려오는 모습. 확실히 이제는 이제 4.3까지는 내려와야지 예전 정도 수준, 이렇게 좀 내려왔다라고 보실 수 있고, 이제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더 빠져야 됩니다. 좀 거의 4.5에서 한 4.0 이하로 계속 좀 밀려야지만 계속 좋은 흐름으로 좀 갈 수 있는데, 일단 요 정도 시세만 와도 지금 다행이다. 더 추가적인 상승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또 마찬가지로 CPI라든지 PPI, 이런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이런 것도 또 점점 내려가 주면 올 하반기 또 금리 인하도 추가적으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자재 가격도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금 가격은 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자, 유가도 0.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80불대를 아직은 넘지를 못했어요. 80불을 좀 넘어가서 85불, 86불 가야지 좀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을 텐데, 그러진 않다. 80불대 이하니까 아직 크게 반등한 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천연가스는 4% 정도 상승인데, 원래 좀 천연가스는 변동성이 큰 상품입니다. 그 외에 코코아 가격도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오늘은 소폭 상승 중에 있고요. 다른 커피라든지 미국 커피 이런 쪽은 좀 많이 빠졌네요. 이건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구리 가격 1% 정도 상승하고 있는데 차트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자, 일봉상으로 봤었을 때 약간 좀 눌렸다가 다시 한번 좀 반등을 좀 해주고 있네요. 아직 신고가는 아니지만 아직도 그래도 상승 추세는 좀 꺾이지 않은 모습이네요. 구리 관련주 쪽도 좀 조정을 좀 받긴 했습니다만은 하방 지지 이후에 또 추가적인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구리 관련주들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비트코인 가격도 한번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지금 9천만 원이 조금 안 되고 있는데, 주말 동안 통해서 우리 연휴 동안에, 충분히 좀 많이 반등을 좀 했습니다. 8천만 원까지 좀 찍었고요. 이탈돼서 7천만 원 부근까지 좀 내려가나 싶었는데, 일단 9천만 원까지 반등을 좀 했어요. 그래서 저는 좀 메리트 있는 가격대가 이제 7천만 원 정도 내려왔으면 한번 했는데 여기서 그냥 반등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박스권이 나올지 재차 조정이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자, 뉴스를 좀 넘어가서 좀 볼 텐데, 일단 애플 관련 이슈로 금요일날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좀 나왔죠. 일단 뭐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 자, AI 쪽이죠. AI 쪽은 일단 삼성이 온디바이스 쪽으로 좀 먼저 선점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애플이 좀 뒤늦게 따라가는 지각성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애플의 전략 가늠할 새 아이패드 나온다. 그러니까 새로운 아이패드에 AI가 적용될지가 일단 관건이고요. 거기서 아이패드에 이제 OLED 이제 화면을 적용한 것. 여기서 OLED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하반기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새롭게 나오는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닌텐도 스위치 2에도 OLED가 적용이 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게 올해 빠르면 하반기 출시고요. 내년 상반기나 올해 하반기 나올 수도 있는데 아직은 확정이 된 건 아니라서 그냥 OLED에 대한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역시나 한국 제품, 예, 한국이 아이폰 16 프로 맥스에 OLED 전량을 공급한다. 여기서 예전에는 이제 중국의 BOE에서 납품했었는데 애플의 요구사항을 충족을 못하면서 그 부가 제품인 아이폰 16의 프로와 프로 맥스용 패널을 국내 디스플레이 업체가 전량 수주했다. 이렇게 기사가 좀 나오면서 어쨌든 AI 관련주 쪽 폴라리스 AI, 한국과 컴퓨터, 플리토, 이스트 소프트 이렇게 금요일날 상승이 좀 나왔고요. OLED랑 애플 그 제품들 여기 들어가는 아이폰이라든지 아이패드에 들어간 제품들, 선 시스템, AP 시스템, BH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관련주 쪽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폴라리스 오피스 금요일날 지금 상승이 좀 많이 나왔는데 이렇게 급등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는 경우가 시간외로 좀 많은데 오히려 0.56%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거래대금 없을 때 잡는 게 중요한데 일단 뭐 바로 화요일날 애플의 아까 말씀드린 행사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미국장이 금요일날 상승했고 오늘도 상승 마감한다면은 일단 뭐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고점에 대한 부분도 일단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악성 매물을 지금 다 소화하면서 거래대금 많이 올리면서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서 뭐 뚫고 더 간다라고 해서 노리기보다는 일단 여기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 이제 차익 실현 나올 때가 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는 뭐 3,000원 정도 이하에서 여기서 진입하더라도 좀 짧게 좀 대응하는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 금요일날 9%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역시나 저항대 자리를 좀 뚫어주면서 거래대금이 좀 크게 터져서 긍정적으로 보실 수가 있고 시간 외로는 1.29% 하락 마감했는데 자사주가 일단 뭐 매각을 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런 점이 좀 악재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근데 금액 자체가 17억인가 이렇게 좀 작아서 크게 악재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빠졌다가 올라올지, 그리고 대장주인 폴라리스 AI가 상승을 해준다면 한글과 컴퓨터도 한번 추가적인 상승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플리토 금요일날 갭 상승한 이후에 일단 갭이 무너지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어서 추가적인 상승 한번 좀 보실 수 있고, 이스트 소프트 좀 거래대금이 좀 적어서 아쉬운데 좀 저점에서 이제 슬슬 올라와 주는 모습을 좀 보여주죠. 이 종목도 예전에는 또 AI 관련해서 이슈가 좀 크게 됐었던 종목이라서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종목들은 다 끼가 있기 때문에 어떤 종목이든 또 새롭게 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 시스템 금요일날 좀 소폭 조정을 좀 받으면서 마감을 했고요. 시간 외로 1.58% 하락 마감했습니다. 일단 6만원대가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다음 지지선으로 볼 수 있는 구간은 직접 상한가 들어갔었던 56,000원 정도 되겠네요. 56,000원, 뭐 55,000원에서 56,000원 이런 구간 정도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 한번 좀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 거래대금도 좀 줄어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눌림을
보셔도 될 것 같고요. AP 시스템, 예, 역시나 좀 급등한 이후에 일단 조정을 좀 받고 있어요.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 한 번 정도 눌림 이후에 반등까지 가능하다. 그래서 21선 자리랑 이제 이격이 좀 좁혀지는 구간, 그런 자리도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BH, 예, 금요일날 역시나 급등했고 시간 내로도 안 밀렸습니다. 일단 금요일날 좀, 예, 이렇게 급등했다가 화요일날 좀 밀리면은 한번 좀 잡아봐야겠다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좀 잘 안 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 봤었을 때는. 그리고 이런 종목들도 고점까지는 아직 여유가 있어서, 뭐 하루 이틀 정도 좀 기다렸다가 좀, 예, 조정 타이밍을 노려서 매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거래대금 금요일날 좀 들어오면서, 이런 저항대 자리를 못 넘었는데, 아침에 예상치 상으로, 예, 이런 저항대 자리를 뚫어서, 좀 뚫어주어서, 갭으로 좀 시작했었을 때는 요런, 예, 저항대 자리를 지지 라인으로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예, 21세기 만병통 치약 비만 치료제 위고비 지방 간에도 효과 있다. 이거 지금 연속으로 계속 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업종이기도 하고, 일단 하반기까지도 이제 매출이 좀,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개발 단계에 있어서, 뭐 이걸 치료제를 뭐 허가를 내서 판매하거나 그러진 않고 있고, 관련주들이 한번 또, 예, 이슈가 좀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계속 꾸준하게 좀 말씀 좀 드리는데, 미국에서는 노보노디스크, 예, 1212 이런 종목들이 좀 계속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 판매량 역시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위고비 의 주성분, 요 성분이 에이즈 환자의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의 치료에 도움을 준다. 뭐 이런 내용도 나왔고, 뭐 당뇨는 뭐 기본적이지만, 예, 술, 담배, 마약, 예, 요거까지 줄여주는 효과. 뭐 여기 만병통치약처럼, 예, 몸값이 치솟고 있다. 요거, 예, 요런 비슷한 내용은 계속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비만약을, 일단 개발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 또 금요일 날은 HK 이노엔 기사가 좀 나왔는데, 뭐 HK 이노엔은, 예, 그 위고비 주성분이랑 좀 다른 걸로 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뭐 중국 쪽하고 이제 판매 쪽을 중국 쪽으로 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예, 관련주가 좀 많아지면은, 요런 종목들 중에서 대장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아직 대장주는 나오지 않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신약 관련해서는 HK 이노엔, 그리고 뭐 한미약품 등등 있어요. 동아 ST도 있고, 많은데, 급등한 종목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좀, 예, 아직까지는 저도, 요런 종목들은 잡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주 쪽 기사에 나온 게 한미약품, HK 이노엔, 동아 ST, 유한양이 있고요. 신규 상장 중에는 D&D 파마텍, 요것도 이제 경구용으로 나온 거고, 일동제약, 요것도 경구용, 대원제약은 패치형, 예, 몸에 붙이는 거, 예, 이런 파스처럼 몸에 붙이는 거를 개발 중에 있고, 펩토론과 인벤티지 랩은 요 주 성분에 대한 뭐 지속성, 예, 요런 걸로 이제 관련주로 엮이거든요. 관련주로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미약품, 일단 예전에, 예, 한미약품하고 한미사이언스, 예, 좀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는데, 뭐, 그건 끝났고, 일단 중요한 뭐 저항대 라인을 이제 32만원으로 예전에 이거 좀 잡아놓은 것 같은데, 그 자리를 일단 못 넣고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차트적으로는 메리트 있어 보이진 않네요. 그리고 HK 이노엔, 금요일날, 예, 좀 떴는데, 뭐, 시가가 뭐 그렇게 많이 뜨지는 않네요. 1.15%. 그리고 나서 이제 쭉, 예, 밀려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예, 이게 뭐 중국 쪽하고 계약을 좀 맺은 거라서, 예, 좀 메리트가 좀 없는 것 같아요. 예, 미국 쪽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고 동아 ST, 예, 역시나 추세적으로 무너지고 있죠. 그래서, 예, 저는 일단 뭐 올라오더라도 이렇게 21선 자리를 돌아서는 구간, 예, 올라와서 안착하는 자리를 좀 좋아하기 때문에 매매 관점으로 좀 보기는 어렵고, 유한양행은 좀 하는 게 많고, 거기다가 무거워요. 시총이 좀 무겁기 때문에 5조 7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좀 잘 매매하는 편은 아니고, 신규 상장주, D&D 파마텍, 예,
요 종목은 일단 시간 내로 2.4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신규 상장주들이 원래 좀 널뛰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요런 저점 자리만 안 깨진다면 요렇게 좀 뭐 신규 상장한 첫날이라든지 이런 저점 자리를 안 깨주면은 요거 깨지면 손절해야 돼요. 무조건 손절해야 됩니다. 다시 찍고 올라오더라도 손절해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빠지면은 계속 흘러내리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손절 라인은 요런 자리로 잡고 추세를 좀 봐도 되는데 뭐 운 좋게 요런 자리 고점 뚫으면은 뭐 2배 이상도 가는 경우가 많죠. 2배 이상 가는 경우도 많은데 뭐 그런 거 꼭 노리기보다는 그냥 손절 라인 요런 데 잡고 이슈 있을 때 한번 끌고 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시간 외로 2% 밀렸기 때문에 2.5% 밀렸기 때문에 시가 갭으로 이제 빠졌을 때 다시 한번 전이 종가를 뚫어주면서 올라가는 타이밍도 괜찮은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일동제약 추세적으로 좀 밀렸고 요거는 아직 뭐 결과가 나오진 않아서 차트적으로 봤었을 때도 일단 하방에 대한 지지는 좀 잘 나와주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면서 올라와야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대원제약 이 종목도 이제 라파스라는 기업하고 패치형으로 좀 개발 중에 있는데 뭐 아직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요것도 이번 주에 비만 치료 관련해서 이벤트가 하나 있는데 컨퍼런스 같은 게 좀 열리거든요. 거기서는 이제 뭐 이 회사가 나온다는 건 아니지만 비만 치료 쪽으로 다시 한번 신약 개발 뭐 결과 발표하는 기업이 있다면 그런 쪽은 좀 이슈가 될 수 있고요. 펩트론, 펩트론이 그나마 약물 전달 기술 때문에 이슈가 좀 되긴 했는데 최근에 거래 대금도 좀 들어오고 저항대 자리 뚫어줬기 때문에 한번 차트적인 면으로나 거래 대금 면으로는 괜찮아 보입니다. 끼도 있고요. 그리고 인벤티지랩, 인벤티지랩은 좀 시총이 좀 낮아요. 800억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는 조금 애매합니다. 긍정적으로 좀 보긴 좀 애매해서 최소 한 12,500원 요런 자리까지는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요런 자리 올라왔을 때 시세 나올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총이 좀 낮은 회사들은 뭐 변동성이 좀 들어올 때 거래 대금이 좀 들어오는 거 좀 보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건 펩트론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D&D 파마텍 좀 리스크는 있지만 이런 종목을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은 이스라엘군 라파 민간인 대피 개시했다. 공격 임박이 관측된다 라는 내용인데 일단 뭐 휴전이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좀 나와서 유가가 좀 많이 빠졌어요. 근데 주말 동안에 좀 다시 일단 공격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유가는 지금 현재 78불 아까 뭐 79불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유가가 바로 급등하진 않았는데 금요일에도 요런 비슷한 이슈로 유가 상승주들이 좀 반등을 했고요. 또 역시나 해운주도 좀 움직임이 나왔는데 일단 만약에 지수가 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지수가 빠진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런 유가 상승 관련주 쪽이라든지 해운주 쪽 같이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유가가 반등해야지만 움직이는 건 아니라서 예전에는 유가 뛰는 거 보고 이런 종목들 따라갔는데 지금은 유가 상관없이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체크 관종에는 넣어놓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수 빠지면 혹시나 이런 종목들도 반등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됩니다. 흥구석유, 한국석유, 중앙에너비스 그리고 해운주 쪽에는 흥하해운, 대한해운 보시면 되고요. 흥구석유는 금요일날 7.8% 정도 상승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급등 나온 종목들은 한번 좀 되돌림은 계속 줘요. 여기서도 한번 되돌림 준 거죠. 되돌림 주고 또 한번 되돌림 주고 이슈가 끝난 게 아니라면은 이제 계속 상승은 나오는데 이게 좀 전쟁 관련 이슈라서 이게 뭐 수요 증가나 뭐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적이랑 이런 거랑 무관하게 올라간 거라서 이런 종목들은 일단 고점에서는 단타로 좀 따라가셔야 되고 일단 눌림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들도 있긴 해요. 그런 자리들이 있긴 한데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갭이 이런 종목들이 갭으로 빠질 때도 있고 또 갭으로 뜰 때도 있어요. 그래서 뭐 운 좋게 이제 종가 베팅 했는데 아침에 이제 갭 뜨면 이제 좀
크게 수익을 좀 내는 거고, 좋다고 이제 고점에서 따라 들어갔는데, 이렇게 개파락으로 맞아버리면은, 이거 버티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매매하시기는 어렵다. 그리고, 좀 어느 정도 이제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보고, 예, 그냥 뭐 종가로 들어가서, 그 다음날 갭으로, 예, 가는 게 좋지, 고점에서 종가 베팅 해가지고, 다음날 더 먹겠다. 이게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좀 노리시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수가 뭐 양호해서 이제 다시 한번 내려온다면은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저점 구간으로 빠지면은 요런 자리에서 이제 베팅을 해서 다음날 갭상승을 노리시는 게 낫다. 좀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국석유, 뭐 중앙에너비스 이런 종목도 있고, 한국석유도 13% 정도 상승 나왔습니다. 중앙에너비스도 괜찮고요. 자, 그리고 해운주죽은 흥하해운, 그리고 대한해운이 있는데, 해운주죽은 흥하해운이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삼성에서는 처음 있는 일, 에이스 400명을 투입해서 역대급 승부수를 띄운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 기사 내용만 보면은 무슨 스포츠 기사 같긴 하지만, 요거 HBM 쪽으로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해서 임직원 400명을 투입했다. 뭐 이거는 당연히 이제 SK 하이닉스를 따라잡기 위함이죠. 지금은 이제 HBM 쪽은 확실히 SK 쪽이 조금 더 앞서 있긴 한데, 삼성이 이제 쫓아가는 입장이고, 거기에서 일단 뭐 이제 비슷한 수준으로 따라잡기 위해서 이제 인력을 많이 투입하는데, 시간적인 부분은 좀 걸릴 겁니다. 뭐 단기간에 뭐 빨리 잡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뭐 우리나라 기업에서 1, 2위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 뭐 그런 건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삼성에서는 일단은 공격적인 투자를 할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뭐 관련주, 삼성 관련, HBM 관련주 쪽이 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데, 좀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개인들이 이제 B2 종목으로, 이제 1위로 올라왔다. 요러고 옛날에 이제, 2차전지 관련주 쪽이 요런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사람들, 개인 투자자분들 B2 많이 한다. 이제 빚내서 많이 산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고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이런 종목들은 좀 보유하신 분들 영역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꼭 이 종목만 있는 건 아니니까, 또 관심 있는 종목들도 좀 눌림 시에는 진입을 해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한미 반도체, 캠트로닉스, 이오테크닉스, 테스, 이런 종목들, 삼성 관련 반도체, 그리고 HBM 관련주 쪽이죠. 자, 그래서 한미 반도체 금요일날 2.25% 하락 마감했고요. 일단 고점에서 오랫동안 좀 머물러 있었는데, 이제 요런 자리에서 뭐 낙폭과대로 여기서 많이 눌렸네 들어가시면 안 되는 게, 밑에도 하방에 대한 지지가 또 한참 또 밑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 따라잡는 거는 좀 애매하다. 그래서 좀 관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캠트로닉스는 최근 이제 삼성 전기와 함께 유리기판 관련 협업을 한다 이슈로 좀 상승이 좀 나왔었는데, 금요일날 좀 빠졌어요. 금요일날 빠졌고, 지금 요 이제 갭이 있는 구간 아직 메우지는 않았는데, 요런 자리까지는 이제 지지선으로 볼 수는 있습니다. 28,0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요런 자리가 이탈돼서 이제 갭 메우면은 나중에 이제 반등할 때 따라 잡으셔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뭐, 오늘, 요런 자리가, 안 깨지고 버텨준다면은 뭐 재상승은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좀 거래 대금이 좀 많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좀 저항대가 좀 있을 겁니다. 이거 뚫어주려면은 역시나 또 강한 거래 대금으로 이걸 소화해줘서 올려야 되기 때문에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차라리 좀 거래 대금이 좀 크진 않더라도 천천히 올라가는 게 오히려 좀 낫지 않나. 이거 좀 한 번에 뚫고 가려면은 좀 거래 대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좀 거래 대금 없이 천천히 이제 요 3만원대 저항 자리를 좀 뚫어주는 게 먼저 중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오테크닉스도 좀 저번 주에 한번 반등이 좀 나와서 전고점 부분까지는 올라왔어야 되는데,
금요일날 좀 많이 주저앉았어요. 반도체 업종이 대부분 다 금요일날 많이 조정을 좀 받는 모습인데, 이 종목도 이제 거래 대금은 좀 다행히 많이 안 터지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뭐 충분히 오늘도 올릴 수는 있는데, 이제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이슈가 좀 많이 돼서 올리는 게 예전 같지는 않을 거예요. 확실하게 강한 호재 아니면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저도 되도록이면은 뭐 이제 HBM 쪽이라든지 다른 쪽 이슈가 좀 있다라고 하는, 새롭게 좀 시장을 강하게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라든지 뉴스가 나와야지만 관심을 좀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테스도 상승 이후에 여기서 이제 거래대금 많이 터졌고 조정받으면서 거래대금 없이 좀 밀렸는데, 요 종목도 이제 돌아서려면은 확실히 좀 거래대금 터지면서 올라와야 되기 때문에 좀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이 전반적으로 이제 한미반도체는 그래도 좀 추세적인 면에서는 살아있는데 좀 높은 자리라서 보유하신 분들이야 좀 여유있게 들고 갈 수 있지만 신규로 접근하시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 보여요. 그래서 반도체 업종보다는 오히려 이제 OLED 이쪽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AI 쪽이 다시 올라올 수 있다라는 점, 그런 거는 또 장중에 제가 또 체크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요. 이번 주 또 월요일날 휴장이었잖아요. 그래서 좀 사거래밖에 없는데 시장에서는 또 좀 쉬어간 만큼 또 그 못 간 거를 한 번에 좀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좀 강한 상승장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뭐 제 바람대로 될지 그건 또 보셔야 될 것 같고, 한 주 또 화이팅 하시고, 저도 이번 주 또 좋은 수익 내실 수 있도록 또 준비 많이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